네. 아따, 쉬는 시간에 그 뒤에 벽에 기대가지고 쭉 서 계시니까 들어오면서 드는 생각이, 미국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범죄자들 벽에 놓고 사진 찍는 거 있죠. 그 사진 찍으려고 기다리는 것 같아. 맞죠? 네. 자, 78페이지입니다. 예, 뭐든지 뭐, 예, 좋죠. 78페이지. 그 얼마 전에 TV 보니까 그 뭐 허리 보행? 누군가 나와서 허리 보행이라 해가지고 허리를 똑바로 펴고 그렇게 보행을 하면 그 TV상에서 보여주는 거 보니까 그 척추 그 공만증 휘어지신 분도 일주일인가 2주일 지났는데 많이 돌아오고 그게 이제 실제로인지 아닌지는 저는 TV 보여주는 거는 100% 믿지는 않습니다. TV라는 건 항상 시청률을 위해서 많은 조작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100%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뭔가 효과가 조금 있으니까 안 했겠나. 단순하더라고요. 한 4cm, 3cm 되는 우리 뭐 대나무 조각 같은 거 그거를 요 길게 해서 세로로 입으로 이렇게 물고 요래가 걷는 거야. 그러면 그게 이제 입으로 호흡을 하지 아니하고 코로만 호흡이 된다네요. 이걸 물고 있으면 입으로 호흡은 안 되고 코로 호흡이 되면서 요래 하면 허리가 바로 펴진대요. 그게. 그래서 절대 입으로 호흡이 되면 허리가 펴지지 않고 완전히 코로만 호흡이 돼야 그래야 허리가 펴지는데 그래서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지나신 그 똑같은 분이에요. 원래 그분이 나와서 사진 찍고 이전에 그 이 엑스레이 사진 보여주고 이후에 엑스레이 사진 보여주는데 달라요. 근데 저도 그러면서 일부러 의식적으로 이제 혀를 요거 물고 못하니까 혀를 이 혀 천장에 입 천장에 요래 붙이면 입 호흡은 막아지거든요. 그래서 완전 코로만 호흡하려고 의식적으로 해보니까 허리가 펴져가지고 걸어지더라고 실제로. 해보시라고. 좋은 거는 그죠? 좋은 건 해봐야 돼요. 자, 됐습니다. 돈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돈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면 젓가락 3개 요래 갖고 묶어가지고 나무 젓가락 해도 되죠? 해도 되잖아. 쉬운데 뭐. 근데 해보니까 실제로 허리가 펴집니다. 펴져요. 자, 78페이지입니다. 등기 절차 일반. 자, 등기 개시하고 나왔는데 등기가 되면 부동산 권리가 변동이 됩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 권리 변동의 단초가 되는 등기는 무엇을 원인으로 해서 이루어지는가? 4가지 원인에 의해서 등기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4가지 원인. 자, 우선 등기 절차. 등기부에 뭔가를 기재하게 되는 등기 절차가 개시, 시작되는 원인은 딱 4가지밖에 없다. 자, 원칙적으로 2가지 하고 예외적으로 2가지 하고. 자, 원칙. 우리 일반 사람, 이 당사자가 등기소를 향해서 등기해 주세요라고 신청하면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이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관공서가 개입해 있을 때는 관공서는 신청 절차 아니고 촉탁이라는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죠. 그리고 예외적으로 등기관이 자, 등기해 달라는 요구 없이도 알아서 해주는 거, 요걸 우리 직권이라는 용어로 표현했죠. 그래서 직권으로 해주는 경우도 있고, 자, 법원은 관공서예요. 관공서기 때문에 법원은 촉탁함으로써 등기해 달라고 요구를 하면 되는데 이 촉탁하지 아니하고 명령해서 등기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촉탁은 요래 얘기하면 위촉에서 등기해달라고 부탁을 한다. 이 부탁이라도 어쨌든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이 부탁 정도이기 때문에 그 부탁의 양식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등기소는 등기 못 해줍니다라고 각하를 시켜버려요. 그런데 법원이 촉탁을 하는 게 아니고 명령을 할 때 명령 불복종은 전시의 즉시 총살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해줘야 되는 거야. 맞죠? 그게 이제 명령에 의한 등기라고 나오는 겁니다. 이 예외에 의한 2가지 등기는 별도로 법률 규정이 있을 때만 인정을 해줍니다. 법률 규정이 있어야.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지적법을 배울 때 우리 지적법, 토지에 대한 등록을 하는 우리 지적법에서는 당사자가, 소유자가 내 토지 등록시켜주세요 신청하면 당연히 등록을 시켜주죠. 그런데 신청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직권으로 등록을 다 시켜버려요. 신청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등록한다. 이게 대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적법에 의한 토지 등록은 당사자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100% 등록이 되는 거예요. 100%. 그러면 등기는 당사자가 신청하면 등기가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신청하지 않았을 때 직권으로 등기해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해준다. 법률 규정이 있을 때 예외적으로만 해준다. 예외적으로만 해줘요. 그래서 등기는 기본적으로 신청하지 않았다. 그런데 법이 요때는 직권으로 해줘라라고 정하고 있다면 등기가 되는데 그런 법률 규정이 없다면 등기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 토지의 필지수는 3,850만 필지 똑같은데 등록된 필지는 100% 등록. 그러나 등기된 필지는 일부 미등기. 그래서 등록된 필지가 등기된 필지수보다 더 많은 이유. 등기는 대원칙이 신청주의고 지적은 대원칙이 직권 등록이고 그게 달라서 그렇다 그죠? 등기도 직권이라고 나오긴 하는데 이 직권은 무조건 직권으로 해준다. 법이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만 직권으로 해준다. 법이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만. 해서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지적법에서 직권은 원칙적으로 신청 안 하면 직권으로 다 등록해버려. 그러나 등기에서 직권은 법이 정할 때만 예외적으로 직권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당사자가 신청 요구를 해야 등기되는 게 원칙인데 이 당사자라는 존재는 우리 등기소에서 알 수 없는 개인입니다. 그리고 그 알 수 없는 개인 중에 등기소가 예전에 하도 많이 뒤었어. 도둑놈 사기꾼이 너무 많더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등기법은 당사자가 등기 신청할 때는 절차가 굉장히 엄격하고 깐깐합니다. 굉장히 절차가 까다롭죠. 그렇게 정해놨어요. 예전에 우리 종이로 된 등기부 시절에 우리 관공서에 보관하는 서류들이 종이로 만들어질 때는 복사본을 만들질 못해요. 왜? 만드는 것도 힘들지만 원본의 내용이 바뀔 때마다 복사본도 내용을 같이 바꿔줘야 되죠. 그 인력, 비용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종이로 된 이 공적인 장부는 원본밖에 없습니다. 혹시 원본 없어지면 복사본 가지고 원본 대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면 좋겠지만 비용 시간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지적법상 지적 공부도 옛날에 종이로 된 지적 공부는 복사본이라는 게 없고 혹시라도 멸실 우려가 있으면 들고 튀어나가라 반출할 수 있는 예외가 있었지 복사본 자체가 없어요. 전산화되고 나서는 이제 쉽게 복사 가능하죠. 전산화된 장부는 복사를 하는 거야. 됩니까? 그럼 지금 우리 등기부도 다 전산화되어 있죠. 지금은 아까 부본이라고 해서 복사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옛날에 종이로 된 등기부 시절에는 복사본이 있다 없다? 없다. 원본을 엄중하게 관리해야 돼. 그러면 개인이 와서 등기부 열람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복사본이 없으므로 당연히 무슨 본을 보여줘야 됩니까? 원본을 보여줘야 되죠. 그럼 예전에 등기법 법서에서 뭐라고 돼 있었느냐? 예전에 등기법이 자리를 잡기 전 60년대, 70년대 이런 시절에는 등기부의 열람 과정에서 위조와 변조가 성행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행하였다. 그래서 도둑놈 사기꾼들이 등기소 와서 등기부 열람시켜 주세요 하고 원본을 갖다 주면 등기부를 열람하지 않고 등기관을 열람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다가 등기관이 한눈 판다 그러면 들고 왔던 필기구를 꺼내서 소유권 이전 내 기재하고 그리고 등기부에 찍혀있던 등기관 도장도 이미 위조해서 가져왔겠죠? 꼭 찍어놓고 따라붙는다. 그리고 등기사항 증명서 요구하고 들키기 전에 빨리 팔아먹고 토긴다. 그게 도둑놈 사기꾼들의 주된 수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워낙 당하다 보니까 굉장히 엄격하게 신청 절차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면 촉탁이라는 절차는 별도로 따로 정해져 있는 절차냐? 아니에요. 관공서 촉탁은 당사자의 신청 절차를 준용한다 라고 해서 그대로 가져옵니다. 가져오되 관공서는 그래도 진정성, 신뢰가 보장되어 있는 단체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공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관공서가 설마 등기관을 속이고 한탕 해먹고 달아난다? 생각이 어렵잖아. 그러니까 관공서는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 절차를 그대로 가져오되 몇 가지 편리를 봐주는 겁니다. 니는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못 믿어서 하라는 절차는 안 밟아도 좋아. 이렇게 이제 몇 가지 편리 봐주는 절차가 촉탁 절차입니다. 그러면 촉탁에서 어떤 편리가 봐지느냐? 자, 첫 번째. 당사자가 등기 신청할 때, 자, 현재 권리를 넘기는 자, 이 사람을 등기 의무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등기 의무자, 권리를 넘기는 자가 실제 권리자가 맞다면, 그러면 권리자는 사용수익 처분의 권능을 가지죠. 그럼 권리자가 지껏 지가 넘기겠다는데 문제 삼을 여지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권리를 넘기는 사람이 진짜 권리자가 맞느냐 아니냐 그거 확인이 제일 중요하다. 권리자만 맞다면 그 사람이 팔아먹겠다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 그래서 등기 의무자라는 사람의 존재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등기 의무자의 존재를 여러 번에 걸쳐서 확인하는데, 자, 우리 등기부에 등기가 되면 등기소로부터 등기가 끝났다는 증서, 등기 필증을 교부를 해줘요. 권리자한테. 그 등기 필증 가진 사람이 권리자 맞죠? 그럼 등기 필증 가져오세요. 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관공서가 개입되어 있다. 굳이 등기소를 속이려고 할 거다, 안 할 거다? 안 할 거다. 그럼 등기 필증 낼 필요 없습니다. 면제를 해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등기 필증만 가지고 확인하려면 이 필증 누군가 훔쳐갈 수도 있다. 하나만 가지고 확인하니까 불안하다. 그래서 권리 넘기는 자, 등기 의무자는 동사무소 가서 당신 아니면 발급 안 해주는 서류, 인감증명도 가지고 오세요. 라고 해서 두 번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나 관공서가 있을 때는 인감증명도 내라 한다, 내라 하지 않는다. 아, 이거 필요 없다. 관공서가 있으니까 믿어드릴게 하고 두 가지를 면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우리 등기는 방문 신청과 전자 신청이 다 허용되죠. 그럼 방문 신청할 때는 등기소에 직접 가되 등기법이 요구하는 각종 자료를 서면으로 다 준비해서 갖다 내야 됩니다. 내가 직접 서류를 들고 가서 등기관한테 내 존재를 보여주고 등기관은 나를 보면서 진정성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고 신청합니다. 그럼 전자 신청할 때는 전자적인 문서로 변환돼서 제출을 하겠죠. 이렇게 되는데, 자, 방문 신청을 하게 될 때는 서류를 직접 들고 등기소에 모여서 가서 신청하는 게 방문 신청이에요. 문제 이해되시죠? 이 등기소에 간다라는 얘기를 출석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관공서는 방문 신청할 때도 출석을 할 필요 없다. 출석을 면제시켜줍니다. 안 봐도 당신은 내 믿어줄게 라고 하는 거야. 그럼 출석 안 하고 어떻게 서류를 갖다 대느냐? 우편으로 붙여도 받아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우편송부. 우편송부를 허용합니다. 등기 속달 같은 거로 붙여도 받아준단 말이에요. 그러나 개인끼리 등기 신청합니다. 우편으로 붙였다. 1000년이 지나도 등기 안 해줘. 이거는 관공서만 인정을 해줍니다. 관공서만. 우리 개인은 본인이 직접 가든 본인이 대리권을 수여한 대리인을 보내든 사람이 직접 들고 와야 됩니다. 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건 나중에 우리 각하 가서 여러분 실력이 좀 뛰어나지면 그때 얘기 드리고, 지금 관공서는 반드시 촉탁을 해야만 하는가? 아니다. 요거는 선택사항이고, 관공서라고 해서 이런 편리를 받지 아니하고 당사자가 하듯이 깐깐한 절차 그대로 신청하고 싶다? 그럼 신청해라. 관공서에게 편리를 봐준다는 거지 이렇게 해야만 한다는 건 아니다. 그래서 관공서는 이런 촉탁 절차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상대방과 함께 공동으로 뭐 해도 신청해도 무방하다. 뭐 이런 거 정도. 그러면 촉탁은 요 정도 하면 거의 끝나는 거예요. 촉탁은 별도의 절차가 있는 게 아니고 신청 절차 그대로 가져오되 몇 가지 편리를 봐준다. 그게 촉탁이다. 그럼 편리 봐주는 게 뭐 있는데 등기 필증 면제, 인감증명 면제, 출석 면제, 그리고 신청하든 촉탁하든 그거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예전에 어떻게 나왔냐? 이런 문제가 몇 번 나왔습니다. 자, 관공서의 경우는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고 촉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관공서가 당사자 상대방과 함께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있다. X. 지금은 X라 하지. 지금은 금방 말씀이니까. 문제 이해되죠? 나중에 가면 이것도 헷갈린다. 관공서는 촉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신청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싸질머지는 거야. 그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나오면 굉장히 골치 아프다. 정확하게 외우고 있지 못하면. 됐습니다. 그 정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전에는 신청 절차 여기에서 거의 절반 가까이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이 전체를 통틀어서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라. 그래서 이 많은 양을 다 할 이유가 없고, 다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직권에 의한 등기입니다. 직권에 의해서 등기가 된다 하고 나오면 막 거의 대부분 중요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78페이지에도
중간에 2번 예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서 양가를 1번 등기관 직권에 등기 도표로 정리가 되어 있죠. 이 도표로 정리되어 있는 내용들은 나중에 우리가 강론 파트 가면 각각 등기마다 따로따로 여기 수먹고 저기 수먹고 한 직권에 의한 등기를 도표로 지금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등기법을 끝내고 나면 바로 덮지 말고 다시 한번 와서 아 맞다 이거 직권이었지, 아 맞다 저거 직권이었지 하고 다시 한번 확인 학습하는 용도로 쓰시면 돼. 지금 이거 설명하려면 이것만 가지고 이틀은 수업해야 됩니다. 왜? 아무것도 모르니까 처음부터 다 설명해야 되거든. 문의해야죠. 요거는 확인 학습용으로 쓰시는 거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양가로 2번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하고 저 밑에 딱 순가 나왔다. 잘 나온다, 잘 안 나온다, 잘 안 나온다, 넘어간다. 자, 80페이지 갑니다. 자, 제2절 등기의 신청하고 나왔어요. 자, 등기를 신청할 때 당연히 신청하는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신청 행위. 그 양가로 1번 등기 신청 행위의 요건하고 나오는데 오른쪽 가로 1번에 등기 신청 능력이 있어야 된다. 2번 진위가 있어야 된다. 방식 갖춰야 된다. 뭐 2번, 3번은 당연한 얘기고 이 등기 신청 능력에 대해서 봅니다. 자, 우리 등기 신청은 공동 신청하는 게 원칙입니다. 공동 신청. 이건 기억나시죠? 공동 신청. 이 공동 신청은 사람이 여러 명 모여서 하는 신청이 아니고 공동 신청이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함께 공동으로 신청해야 그게 공동 신청입니다. 단순히 사람 숫자 많다고 공동이 되는 게 아니다. 자, 등기 권리자는 자신이 지금 신청하는 등기가 실제로 기재가 되면 등기가 되면 등기부를 보니까 유리해질 자, 그 사람을 등기 권리자라고 부르고 등기가 나중에 되면 불리해질 자, 그 사람을 등기 의무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죠? 요 양당사자가 함께 신청해야 공동 신청이 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한번 보죠. 자, 갑이라는 사람이 현재 소유자입니다. 자, 그런데 갑이 돈이 필요해서 을이라는 사람에게 부동산을 넘기고 돈을 받기로 하는 계약,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소유권 이전하기로 약정을 했습니다. 자, 동산의 권리가 변동하려면 점유 이전, 인도가 있어야 되고 부동산의 권리가 이전되려면 등기 이전, 등기가 넘어야 된단 말이에요. 맞죠? 근데 등기가 되기 위해서는 등기는 기본적으로 신청을 해야 되죠. 그래서 두 사람이 해서 등기 신청을 하게 됐어요. 자, 그러면 등기 신청하면 아까 봤듯이 접수하고 심사하고 등기될 때까지 시간적인 텀이 있죠. 텀이 있는데 지금 신청하는 이 단계에서 한쪽을 등기 권리자, 한쪽을 등기 의무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중에 이 사람들이 지금 신청을 하고 있는데 신청하는 등기가 기재가 되면 등기가 되면 요런 등기가 된단 말이에요. 소유권 이전을. 맞죠? 그러면 을 명의의 등기가 되는 순간부터 을은 소유권 취득이 되는 거죠. 그럼 을은 지금 이렇게 등기 안 되고 요 등기 해달라고 신청하고 있는 단계인데 등기되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유리한 지위에 놓이죠. 이런 사람을 등기 권리자. 그리고 갑은 을의 등기가 없을 때는 갑이 소유권이 있죠. 을 등기되면 당연히 갑의 소유권은 상실돼 버리죠. 그럼 갑은 자신한테 유리한 등기 신청, 불리한 등기 신청, 소유권이 상실되는 불리한 등기 신청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완전히 이익과 손해가 나눠지는 두 당사자가 함께하는 신청일 때를 공동 신청이라고 불러요. 만약에 을 앞으로 이전 등기가 되기 전에 갑이 사망을 해버렸다. 그리고 갑에게는 병이라는 배우자도 있고 A, B, C, D, E라는 자식들도 있다.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이 부부는 경제적으로 아주 뛰어났거나 안 그러면 무대뽀로 살거나 둘 중에 하나다는 걸 알 수 있죠. 아를 5명 가지려면 충분히 쳐낼 능력이 있든지 안 그러면 미래에 대한 계획도 없이 퍼질렀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 맞죠? 그래 돼 있어요. 그러면 갑이 사망하는 순간 살아있는 생존 가족들이 갑의 재산을 상속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재산권을 넘기는 자는 갑이고 재산권을 넘겨받는 자는 병 A, B, C, D, E 6명이야. 그런데 갑은 사망했으므로 등기 신청 가능 불가능? 불가능. 그럼 이 6명만으로 상속 등기를 신청해야 됩니다. 이 6명은 권리를 넘기는 자다, 받는 자다. 받는 자다. 전부 등기되면 유리한 자뿐이죠. 그러면 사람은 많지만 이거는 단독 신청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건 단독 신청이에요. 공동 신청은 머리 숫자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양쪽 당사자가 함께 하는 신청이어야 공동 신청이다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해서 을에게 소유권을 넘기려고 할 때 등기가 되면 을은 유리해지죠. 그러니까 을이 등기 권리자가 되고 등기되면 갑은 소유권 상실하죠. 갑은 등기 의무자가 되어서 공동 신청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때 공동 신청할 때 지금 등기 신청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 나오는데 우리 법에서 능력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여러분 배우는 능력 세 가지 있잖아.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맞죠? 그럼 권리 능력은 살아있는 사람이 가지는 능력이에요. 사람은 출생한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권리 능력을 가지니까.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등기 신청할 수는 없죠. 권리 능력은 당연히 요구되니까 요거는 논에 아예 따지지 않는다. 이제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 따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의사 능력은 민법에서 사물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 사물 변별력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 변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 말인데 쉽게 얘기하면 말귀를 알아듣는 능력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천재적으로 말을 빨리 배운 5살짜리 애가 있는데 할아버지가 애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부동산을 정리를 해놓은 게 있어. 근데 그 애가 장난감 사고 싶어서 옆집 아저씨한테 장난감 살 돈 5만 원이 필요한데 그 5만 원 주시면 할아버지가 나한테 준 땅 아저씨 가 있어 이랬다. 자, 그래서 아저씨가 그거 좋지 하고 등기소 신청하러 왔습니다. 애가 등기원한테 얘기합니다. 아저씨, 그 할아버지가 나한테 준 땅 어딘지도 내가 모르는데 그 땅 이 아저씨한테 능가 좀 주이소 라고 얘기했다. 자, 걔는 소유권 이전이라는 것의 의미를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이런 게 의사 능력이 없는 거야. 자기가 말하고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들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행위한다. 이 의사 능력 없는 자의 법률 행위는 그냥 무효다, 무효. 맞죠? 그러므로 등기 신청할 때 당사자 의사 능력 있어야 된다, 없어도 된다. 당연히 있어야 돼. 그래서 권리자도 의무자도 모두 의사 능력은 가진다. 당연하겠죠? 자, 문제가 되는 게 행위 능력인데 자, 등기 의무자는 자기한테 불리한 행위하는 자예요. 등기 권리자는 자기한테 유리한 행위하는 자예요. 맞죠? 그럼 불리한 행위하는데 모자라는 사람이 불리한 행위 할 수 있다 해버리면 계속 불리한 행위만 하다가 생존 위험해지겠죠. 그래서 불리한 행위하는 자는 모든 능력이 다 있어야 돼. 그래야만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권리자는 자기한테 유리한 행위하는 거죠. 유리한 행위는 뛰어나든 모자라든 유리한 건 할 수 있어야 그 사람에게 유리하게 되겠죠. 그래서 등기 권리자는 행위 능력이 없는 자도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없는 자도. 여러분 민법에서 행위 능력자 제도를 배웁니까? 행위 무능력자 제도를 배웁니까? 행위 무능력자 제도를 배우죠. 맞죠? 의사 능력 해가지고 의사 능력 없는 자 행위는 무효로 한다 해놓고 그 다음에 행위 능력이라는 게 단독으로 유효하게 법률 행위 할 수 있는 능력, 그게 행위 능력이잖아요. 그럼 단독으로 유효하게 법률 행위 할 수 있다. 그럼 모든 상황에서 모든 판단력을 다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사람, 그 사람 행위 능력 가지는 거야. 맞죠? 그런데 사람을 딱 보니까 나이가 50이 되어도 뭔가 태어날 때부터 지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면 18살 먹은 애보다도 판단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맞죠? 17살, 18살밖에 안 된 애들도 오히려 50, 60 먹은 어른들보다도 훨씬 뛰어난 지능을 가지고 훨씬 뛰어난 판단력을 가질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그때마다 사람에 따라서 판단을 일일이 다 해야 된다면 법률행위 자체가 성립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법은 어떻게 하느냐? 세 사람을 딱 정해놓고 이 사람은 행위 능력이 없다 하자라고 딱 정해놔 버리는 거야. 그럼 그 세 사람 빼고는 행위 능력이 있다 하고 단순하게 딱 구분해 버리는 거야. 그래서 나오는 게 미성년자, 한정후견, 성년후견 하고 딱 정해놨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판단 능력 정도가 일반인에 비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무시를 한다, 보호를 해준다. 보호해줘. 지적 능력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그 사람도 인간이기 때문에 존엄하단 말이야. 보호가 돼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 행위 무능자는 민법이 일방적으로 보호를 해준단 말이야. 일방적으로. 자, 우리 정상인이라고 보고 저는 정상인이에요. 자, 우리 정상인들이 자 법률행위 했어요. 그런데 마음에 안 들어 취소하고 싶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돼요. 내가 사기를 당했든지 내가 강박을 당했든지 또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든지 이런 내용이 있고 그걸 내가 증명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러나 행위 무능력자는 사기, 강박, 착오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냥 내가 계약해놓고 나중에 싫으면 가서 뭐 하면 됩니까? 그냥 상대방 찾아가서 당신이 보시기에 내가 좀 요래가지고 30 중반쯤 보이겠지만 내가 17살 11개월 된 사람이요. 그리고 민정 딱 까는 순간 사기 강박 차고 필요 있다 필요 없다? 필요 없어. 한 방에 취소가 되는 거야. 아무런 내용도 없이 일방적인 취소가 가능해요. 그리고 보통 우리 법률행위 무효가 되든지 취소가 되면 서로 간에 받았던 이익은 효력이 생기기 이전으로 이득을 반환해야 된다. 그죠? 원인 없이 생긴 이득, 부당이득 반환하는 게 나와요. 무효 취소, 부당이득 반환, 해제, 원상회복. 이거는 공식이단 말이야. 민법에서. 정해놓은 거거든. 부당이득 반환해야 돼. 이 부당이득 반환할 때 그 이득에다가 뭐 이자가 있다면 이자까지 포함해서 줘야 되는 거야. 그러나 행위 무능력자는 일방적인 보호의 대상이에요. 뭐만 반환하면 됩니까? 현존 이익만 반환하면 돼. 현존 이익만. 맞죠? 내가 받은 이득 반환할 필요 없어. 지금 내가 쓰고 일부만 남아서 그것만 반환하면 돼. 그러나 나는 있는 대로 다 반환받는 거야. 일방적으로 보여준단 말이야. 왜? 판단 능력 떨어지니까 정상인하고 1대1로 붙으면 생존 위험하니까 무조건 보호해 주자는 거야. 행위 무능력자. 맞죠? 그러면 행위 무능력자는 자신한테 불리한 행위는 단독으로 못하도록 막아줘야 보호가 되겠죠. 그래서 의무자는 행위 능력 없는 자는 안 돼.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행위 무능력자가 보호되기 위해서는 지한테 유리한 거는 그것도 못하게 해버리면 보호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유리한 행위는 행위 능력이 없어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오히려 무능자를 보호해주는 제도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래 되는데 따지고 들어가면 나중에 되면 막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거 어쩐다? 드립다 외운다. 맞죠? 원래 등기 신청하려면 능력 다 있어야 돼. 그러나 등기 권리자는 무슨 능력 없어도 돼. 행위 능력 없어도 돼. 누구는? 권리자는. 행위 능력 없어. 그냥 이렇게 그냥 외우는 거예요. 제일 편합니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등기 신청의 당사자 능력, 등기 신청 적격이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등기 신청 적격. 그래서 저도 이 성년이 되고 나서 법을 배웠기 때문에 좀 안타까워. 성년이 되기 전에 법을 알았다면 고등학교 때, 그죠? 고등학교 때 막 가가지고 계약 막 하고 돌아다니고 그리고 상대방한테 받은 거 짠다 막 쓰는 거야. 그죠? 막 쓴다고 우리 집에 중요한 갑오 갖다 팔아버리게 싼 값에. 그래 놓고 돈 받아가지고 짠다. 술 먹고 담배 피고 친구들한테 한 방 쏘고 뭐 고기 먹으러 댕기고 그러다가 100만 원 중에 99만 원 쓰고 10,000원 남았어. 얼마만 갚으면 돼요? 10,000원만 갚으면 돼. 그리고 내가 줬던 거 그대로 돌려받는 거야. 알았으면 세상이 얼마나 좋았을까? 그게 현존이익 반환이다. 그죠? 그러니까 미성년자들은 뭔가 계약했다. 일단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일단 써라. 따지면 그리 된다. 따지면. 따지면. 저는 우리 집 애들한테 지금 중3, 고3이야. 얼마든지 지금 가능할 때다. 그죠? 가능할 때다. 근데 얘들은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 뭐 안 해먹는데 아빠 지갑만 훑어가는 거야. 그죠? 나쁜 놈들이야. 자, 등기신청 당사자, 등기신청 적격하는 게 나왔어. 등기신청 적격. 자, 등기신청 적격은 등기 명의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얘기합니다. 등기 명의인이 될 수 있는 자격. 자, 이건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 안다 해서 제가 빼버렸는데 생각해 보니까 넣을 걸 그랬어요. 자, 등기신청 적격은 뭘 얘기한다? 등기 명의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얘기한다. 자, 등기부에 명의가 올라간다. 내 이름으로 등기돼야 그 부동산 내게 되겠죠. 즉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다 이 말이에요. 취득할 수 있는 자격. 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 지금 여러분은 인간으로서 존엄을 누리면서 국가에서 보호가 되고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개보다 못한 경우도 있다. 맞죠? 개보다 못한 경우도 있다. 지금 유럽에 하고 미국에 하고 돈 많이 가진 개는 벌써 재산이 몇백억 개도 있다. 나는 그 개보다 돈 더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런 거 있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그 개가 개 이름으로
부동산 소유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돈 세 빌렸으니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어디까지냐? 그걸 지금 묻는다 이 말이에요. 자, 일단 사람일 것. 사람은 자연인과 법인으로 나뉘는데 이 자연인과 법인을 구분할 때 자연인은 우리같이 부모로부터 출생해서 피와 살을 받은 자연적으로 사람인 자예요. 그런데 법인은 이 자연인 개인이 모여서 단체를 구성해 가지고 사회적인 활동을 할 때 그 단체를 살아있는 사람처럼 인정해 준다. 법이 인격을 부여해 준 단체. 그게 법인이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똑같은 단체인데 법이 인격을 부여 안 해주는 단체가 있더라. 그게 법인 아닌 법적으로도 인격이 부여되어 있지 아니한 사단재단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더라. 사단재단. 자, 이 세 자만이 부동산상에 권리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걔 내보다 돈 많아도 부동산 취득 안 된다. 그러면 걔는 나한테 와서 얘기합니다. 네 내보다 돈 많나? 그럼 나는 쟤한테 얘기합니다. 네 부동산 있나? 맞죠? 쥐는 없다. 쥐는 없다. 쥐는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지금 얼마 전에 나오는 거 보니까 그렇죠? 뭐 어느 부자가 유럽의 부자가 죽으면서 걔한테 상속을 이만큼 해주고 간 거야. 그러니까 걔가 상속받아 돈을 쓸 수는 없으니까 그 돈 가지고 걔의 생존을 위하고 걔의 이익을 위한 재단을 하나 만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단체에서 걔를 위해서 저택도 하는데 걔 이름으로 등기가 안 되니까 그 단체 명의로 등기해놓고 지금 걔가 지금 자손이 4대까지 내려왔다네. 4대까지. 4대까지 놀고 먹어도 돈이 남아 도는 거야. 걔가 더 낫다. 자, 자연인, 법인 아닌 사단재단. 요래 있는데, 자, 자연적으로 살아있는 우리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외국인은 우리나라 부동산 취득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 요거는 외국인은 사람이냐 짐승이냐 따져보면 된다. 외국인은 사람이다 짐승이다. 사람이다. 그럼 자연인 맞네. 부동산 취득 가능하다는 거야. 자, 태아는 요거는 민법상으로는 이게 사람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냐 안 하냐 정지 조건설 해제 조건설로 나뉘죠. 그런데 우리 등기부상으로는 사람 취급을 안 해준다 생각하면 돼요. 태어나야 부동산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태아는 사실상 부동산 취득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왜? 아까 등기 명의인 표시라고 해서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등기부에 등기돼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얘는 출생이 안 돼 있으니까 출생신고 안 돼 있죠. 공식적인 이름도 없고 주민등록번호도 없어요. 그러니까 등기부에 뭔가 올릴 정보 자체가 없죠. 태아는 부동산 취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인하고 나오는데 법인은 공법인과 사법인으로 일단 나뉩니다. 자, 공법인도 사법인도 모두 부동산 취득이 가능한데, 자, 공법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법인이고, 사법인은 사적인 이익, 영리 목적의 법인이 사법이네요. 그래서 우리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같은 회사들은 전부 영리 목적의 법인들이죠. 사법인이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단체죠. 그게 공법이네요. 그러면 공법인의 대표적인 형태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다. 그래서 국가 명의의 부동산 취득, 지자체 명의 부동산 취득 다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국유지 이런 말 하죠. 그럼 국가 소유 토지, 국가 당연히 부동산 취득이 가능하다. 시유지 있거든요. 다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고 이제 이렇게 나오고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적인 형태가 문중, 종중, 뭐 교회 신도들의 단체, 사찰 신도들의 단체, 학교 총동창회, 동문회, 그 다음에 우리 정당 같은 거,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같은 거, 그죠? 해서 쭉 나오는 게 있다. 뭐 그건 민법에서 대충 들으시면 되고. 자, 요런 것들, 요 세 사람만이 등기 신청 적격,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럼 부동산, 자, 우리 책에 그 도표 안에 자 중간에 도표 인정해 놓은 거 거기에 자연인하고 제일 위에 놓은 거 그 앞에 동그라미 1하고 하나 적어놨어. 동그라미 1. 그 다음 밑에 법인 앞에 동그라미 2. 동그라미. 그 다음 밑에 당구장 나오죠. 당구장 하나 둘 세 번째 가능 다음에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 법인 아닌 할 때 그 앞에다가 동그라미 3. 이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이 이 칸을 달리해서 제일 앞쪽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넣어놨는데 출판사에서 편집 과정에서 이게 뒤로 들어가 버렸어. 사실은 그게 밑으로 3번하고 따로 나와야 됩니다. 그죠?
무슨 알아듣죠? 그 세 사람만이, 요 세 사람만이 부동산상의 권리 취득 자격이 있다. 그러면 밑에 부정에서 태아, 민법상조 학교 안 된다 하고 나는데 태아는 이미 여기서 봤으니까 자, 학교는 부동산 지 이름으로 취득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학교 재산은 설립 주체 명의로 등기한다. 설립 주체 명의로. 자, 우아하게 설립 주체 명의라는 용어를 썼지만 쉽게 얘기하면 학교 주인 이름으로 학교 등기한단 말이에요. 학교 주인 이름으로. 그러면 부산대학교를 만든 주인은 부산대학교는 주인이 누구다? 국가다. 국가. 국립부산대학교니까 그럼 부산대학교 토지와 건물은 소유자 부산대학교 아니다. 소유자 대한민국 그렇게 듣게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맞죠? 예를 들어서 부산중학교가 부산시가 설립한 공립학교라면 부산중학교 재산은 누구 명의로? 부산광역시 명의로 등기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맞죠? 그리고 사립학교들은 사립학교를 설립한 학교법인이 있거든요. 그 학교법인 명의로 학교 재산을 등기하지 학교 이름으로 등기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게 민법상 조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민법상 조합. 자, 조합이라는 단체가 나왔는데 이 조합이라는 단체 이전에 조합이라고 하는 건 민법이 얘기하는 계약의 한 종류입니다. 민법에서 우리 채권법에서 얘기하는 계약이 14개 계약이 있어요. 그 14개 계약은 이름을 정해놓고 있다. 여러분 배우는 매매, 교환, 임대차라는 이름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이름이 있다 해서 무슨 계약이라 한다? 유명계약. 여러분 부르잖아요. 유명계약. 요 용어는 들어보셨죠? 유명계약 또는 전형계약이라고 부르는 거. 그죠? 이름이 있다 해서 유명계약이야. 여러분은 이제 3가지만 배우는 거야. 그런데 3가지 빼고도 11가지 더 있단 말이야. 거기서 나오는 게 사용대차 계약도 있고 도급계약, 위임계약, 여러분 아마 처음 들어볼 거예요. 종신정기금 계약, 현상광고 계약, 여러 가지 계약이 있어요. 그중에 조합계약이라는 계약도 있다는 거야. 이 조합계약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 현실에서 자, 사업을 하고 싶은데 내 혼자 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하고 합쳐서 같이 사업하자. 단독 사업이다, 동업이다. 동업하자. 동업하자는 계약을 조합계약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명이 공동으로 출자, 재산이든 노무든 출자를 내가지고 공동으로 사업 경영하자는 계약이 조합계약입니다. 그럼 조합계약은 동업계약이고 조합계약의 결과 그 동업자들로 이루어지는 단체가 만들어지겠죠. 그 동업자들로 이루어진 단체도 조합이라고 합니다. 그럼 조합이라고 하는 건 2가지 의미를 가져요. 동업하자는 계약, 조합계약이고 동업자 단체, 조합이고. 됩니까? 2가지 의미로 쓰인단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이 민법상 조합은 부동산을 취득할 때 조합 그 이름으로 부동산 취득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이 조합이 재산을 취득할 때는 누구 명의로 등기하느냐? 조합이 아니고 조합을 구성하는 구성원, 조합원, 전원 명의로 등기를 하는 거예요. 전원 명의로. 그러면 조합을 구성하는 구성원은 한 명이다, 여러 명이다. 동업자 여러 명이다. 그럼 단독 소유다, 공동 소유다. 공동 소유, 공동 소유는 공유, 합유, 총유가 있더라. 그 중에 무슨 유? 합유. 합유. 요게 이제 합유라는 이름의 등기를 하게 됩니다. 합유 등기. 자, ABC가 모여가지고 2억씩 투자해서 6억을 만들어가지고 공동으로 사업 경영하자. 조합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3사람의 동업자로 이루어진 단체가 생겼죠.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삼성회 조합이라고 짓자. 삼성회 조합. 이게 뭡니까? 3사람의 별처럼 빛나는 회단 말이에요. 그죠? 저거는 글이 지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3사람의 성취하는 사람들이야. 맞죠? 동업한다는 얘기는 벌써 그런 얘기잖아. 어쨌든. 자, 그래 조합 이름 지었어요. 그럼 뭐 하고 우리 공장을 한번 운영해 보자. 좋지. 그럼 공장 사야지. 사자. 저 좋은 공장이 있네. 이 공장이 갑의 명의로 등기가 돼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소유자 갑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ABC가 샀어요. 소유권 이전을 하는데 자, 이 부동산 소유권을 삼성회 조합 이름으로 등기한다 못한다? 못한다. 못하고 등기할 때는 누구 이름으로? 조합을 구성하는 ABC 전원 명의로 등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합은 부동산 취득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해서 부동산 조합 이름으로 등기. 아까 학교 재산 학교 이름으로 등기 안 되고
주인 이름으로 등기한다 하고 똑같은 거야. 맞죠? 해서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해서 이 조합원 전원 명의로 등기하는 이 합유 등기는 나중에 우리 공유와 합유를 구분하는 거 하면서 조금 더 깊이 그때 필요한 부분을 더 얘기를 할 겁니다. 그때 가서 보시고 일단 민법상 조합은 부동산 취득 자격, 등기 신청 적격 있다 없다 없고 그리고 이 민법상 조합은 등기 신청 적격만 없는 게 아니고 자, 요런 거. 이 부동산을 담보로 A은행으로부터 돈을 1억 빌리고 저당이나 건저당권 설정한다. 그러면 등기부에 1번 저당권 A은행 그리고 1억 돼 있는데 여기서 채무자가 누구냐? 채무자. 채무자가 누구냐가 등기가 돼요. 채무자가 갑이 빌렸다면 갑. 다른 사람이 돈 빌리고 갑이 부동산만 물상 보증인으로 나섰다면 다른 사람 누구하고 채무자가 등기가 되겠죠. 자, 이때 채무자가 삼성의 조합이다. 삼성의 조합 이름으로 채무자로 등기할 수 있느냐? 안 됩니다. 민법상 조합은 명의인으로서도 등기가 불가능하고 저당권에 있어서 단순 채무자로도 삼성의 조합은 등장할 수가 없더라. 즉 삼성의 조합은 쉽게 얘기해서 기본적으로 법률 행위를 하고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주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사람 이름을 해야 돼. 그래서 민법상 조합은 저당권이나 건저당권에 있어서 채무자로도 등기하지 못한다. 그냥 등기부에 조합은 등장하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렇게 생각하세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등기 신청의 당사자 하고 나왔습니다. 등기 신청 당사자. 어중간하다. 어중간할 때는 뭐 한다? 일단 쉰다. 그죠?